굳건할 것만 같았던 승호와 진우. 그런데 승호 씨가 혜연 씨의 손을 잡고 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우 씨와 같은 마음으로 스탠바이 미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혜연이가 그 사이를 파고든 걸까? 어쩌면 진우 씨가 놓친 게 있다면요. 나랑 승호의 관계를 혜연이가 파고들어서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저희의 대답을 들으시고 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자, 저번 13화 때 혜연과 승호가 함께 시크릿 룸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후에 승호 씨와 혜연 씨가 서로 고민 상담을 하는 등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승호 씨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뭔가 늘 승호는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긴 할 거야? 근데 맨날 나를 두고 얘기할 때는 이순을 두고 말한다고. 그때 승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이야. 담배 때문이야. 어쨌든 간에 그때는 사이도 안 좋았고 설레긴 하지만 훨씬 더 준 느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승호는 혜연이냐 진우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그것과는 별개로 관심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승호가 혜연도 마음에 들고 진우도 같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것과는 별개로 담배가 마음에 걸린다. 혜연 씨도 그 이전에 진실게임, 왕게임을 하거나 같이 대화를 했을 때 자기가 이순위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굳이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골을 넣은 사람은 혜연이 아닐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 승호의 말을 근거로 봤을 때는 우리 진우가 자책골을 많이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책골은 진우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책골인데 잘못한 게 아닌가? 정확하게는 승호는 이 게임을 야구 게임이라 생각하는데 진우 씨는 지금 축구 게임이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사람의 사고방식도 상당히 그와 비슷합니다. 진우는 충분히 내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줄이거나 여유롭게 조절하면 돼. 그때그때 그건 상황에 따라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필드에 나가봐야 아는 거야 라고 한다면요. 승호 씨는 아니야. 이미 야구라는 게임이 늘 그런 기도 할 거지만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그 감독의 배합도 되게 중요해. 지금 진우 형이 여기서 담배 안 핀다고 나한테 약속도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승호의 마음을 아주 이 데이터 전문가인 혜연 씨가 싹 파고들면서 사사사 긁어줍니다. 승호는 이런 게 지금 마음에 안 걸리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다르게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담배도 안 피고 내가 가서 싸워줄까? 뭔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또 특유의 그 한쪽 방향으로 몰기 화법이 나와요. 그건 맞을 것 같긴 하면서 조금씩 승호는 처음에는 혜연의 그 말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들이 미묘하게 본인은 인터뷰 때 내심 좋았지만 승호는 속상해하니까 나는 페어플레이 하고 싶어서 얘기 안 한다 하지만요. 잘 보면 말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 이미 한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침대로 와라 라고 한다거나 나는 그러지 않나. 난 다른 사람한테 다 다정하지도 않아. 난 그렇게 만들지 않은 자신이 있어 하면서 이미 승호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혜연 씨가 굉장히 잘 파고들어요. 즉 이미 진우 씨는 축구처럼 생각을 하고 이 배트를 잡고 매트 위에 올라왔는데 게임은 야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야구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관계성도 되게 중요해요. 축구는 원맨 플레이어가 가능하다면 승호의 스타일도 그렇고 혜연의 스타일도 야구에 가깝다는 것이 저는 현재까지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승호 씨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담배에 대한 거겠죠. 진우 씨는 앞으로 같이 지내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풀리겠지라 하면서 이 승호와 벤치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승호 씨는 그렇게 이 진우와의 대화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우가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승호는 왜 이렇게 나를 읽지 못하지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진우 씨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승호는 한 걸음씩 뒤로 간 셈입니다. 그래서 승호는 진우가 답답해하면 답답해할수록 오히려 더 숨어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승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좀 찬찬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때까지 했던 말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반대로 진우는 사실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나 대화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승호에게 이제 대화 신청을 하죠. 사실 담배 사건 그 이전에 앞서서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승호 씨는 세상을 분위기로 읽습니다. 조금 약간 회피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뒤로 물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우 씨는 삶의 방식은 오늘 내에 풀어야 한다거나 갈등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두 사람은 서로 대화 방식이 안 맞다고 느낄 거예요. 승호는 승호대로 답답하고요. 진우는 진우대로 왜 나랑 속마음을 안 통하지냐라고 답답해 할 겁니다. 그래서 진우가 승호를 데려가서 벤치에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 이후에 리마인드 데이트를 해도 점점 두 사람이 달라지고 승호만 더 미련이 없어지고 진우만 더 미련이 커지는 역설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승호 씨가 밀어붙이면 안 된다. 승호는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말하면서 느끼는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굳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갈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같이 이게 놀고 하다 보면 풀려 이런 스타일이고, 반대로 이 진우 같은 사람은 똑똑 부러져야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우가 참아야 된다. 진우가 물러났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진우 씨한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꾸준히 말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담배 때부터 틀어진 거다. 이거는 혜연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혜연 씨는 그냥 들어왔을 뿐이고, 물론 마지막에 이제 짱구 살살 굴리면서 오빠 승호야 나는 좀 다르게 해줄 수가 있는데 라고 이제 살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이미 두 사람 사이가 갈라졌을 때 드러났던 거고, 만약에 승호와 진우가 이미 케미가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혜연 씨가 이렇게 했을 경우 승호가 못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혜연은 결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원인은 혜연이 아닌 승호와 진우의 두 사람의 채워질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각자 발견을 했고, 이거는 혜연 씨가 없다 하더라도 차라리 최종 선택을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승호 씨가 다른 무언가의 문제라고만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혜연 씨가 13화 저번화 때 했던 말들은 굉장히 정교해요. 승호가 갖고 있는 무엇이 지금 불편한지, 승호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 대답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승호는 그렇게 혜연 씨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꼭 혜연이 너가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진우 형에 대한 그 관심이 떨어진 것도 되게 크다라고 말이죠. 근데 혜연 씨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자존심 상하지만 오히려 인터뷰 때 했던 내용들이 아래에 깔리죠. 아싸라고 했다 나는 오히려. 하지만 겉으로는 티 안 냈다. 그렇게 혜연이가 이 승호에게 했던 말 잘 들어보면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나는 너가 마음에 든다. 그리고 너가 날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세 번째로 승호의 막연한 그 욕망에 철도를 깔아줘요. 내가 싸워줄까? 모호할 때 슬쩍 물기를 내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승호의 욕망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호는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할 거야? 라는 말 자체가 이미 노력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데 지금 너가 진우 형이랑 얘기한다고 가는 거니? 그래서 혜연은 인터뷰상에서는 본인은 중립이라 하지만 저는 중립이라 보지 않는 이유예요. 전체적인 이 혜연의 화법들은 서로가 진심을 터놓는 대화하지만 그 진심의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가기도 해요. 세 가지가 동시에 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혜연 씨가 승호와 진우 사이의 빈틈을 굉장히 잘 파고들었고, 그 이후에 승호가 재빠르게 진우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죄책감을 줄이는 쪽으로 이번 혜연과 승호의 대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시크릿룸과의 대화의 차이예요. 시크릿룸에서는 오히려 혜연은 다른 사람들 한 번씩 만나봐라 하면서 승호에게 기회를 줘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혜연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쪼여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승호가 나에게 얘기할 뿐만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비밀에 대해서 끝까지 말 안 했을 때도 혜연은 그렇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혜연이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요, 그 이후에 13화에서 얘기했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승호를 포위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혜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면서 오히려 나와의 추억이, 나와의 커플템, 너 잘 갖고 있지 정도만 얘기를 하지,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있음을 기억해달라. 하지만 내가 지금 구화 기준으로는 진우 형보다, 진우 오빠보다 내가 밀린다는 것도 인정을 할게 였다면, 여기서부터는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때 혜연 씨가 승호 씨에게 얘기를 안 했다면요, 승호 씨가 그냥 혼자 나가서 그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승호가 진우 형과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혜연을 꼭 붙잡는다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승호와 진우가 알아서 갈라선 것도 있지만 혜연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맥을 찔렀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승호와 진우가 분위기가 거의 절교 일부 직전의 상황에서 최종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의문이다. 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화법. 한쪽은 분위기를 되게 중시하고 한쪽은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지. 진우 씨가 그렇죠. 근데 승호 씨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한테 오는 그 분위기가 왜 이런 식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 그 이전부터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기엔 승호도 이 진우랑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혜연이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혜연이라 하면서 계속 이 진우의 코토를 이제 계속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승호가 혜연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기보다는요, 자기가 지금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혜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우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느 순간 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승호가 혜연 얘기를 진우에게 했다면요, 그 후반부 가서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즉 더 이상 나는 당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할 힘도 이유도 못 느끼겠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승호의 스타일이에요. 계속해서 이 진우는 남대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승호는 말을 안 하잖아요. 분위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조금만 내 미세한 그걸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승호가 직접적으로 진우가 기분 나빠한다는 걸 알면서도 혜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경고이면서 나름대로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혜연 누나가 하는 거 봐. 저 되게 사람 싹싹하고 사람 잘 대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채줬으면 하는 거를 기분이 나쁘더라도
차라리 내가 왜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쁘게 말하는지를 좀 캐치를 하고 내가 뭘 말하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승호 나름대로 간접 화법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진우 성격상 그게 왜 자꾸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냐, 왜 자꾸 혜연 얘기를 하는 거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왜냐면 두 사람 사고방식이 너무 반대예요. 한쪽에서는 가급적 자기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분위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낌으로 이제 전하려고 한다거나 미세한 그런 미묘한 부분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고, 진우는 그것들을 너무 구체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진우 씨도 1화 때 모습 보면 굉장히 쾌활하고 사람 활달하고 이 분위기 메이커도 잘하고 농담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승호와의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동시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각자 정체성의 일부에 저는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쭉 이 1화 때부터 제가 모습을 쭉 지켜보니까 이게 그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깨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혜연 씨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혜연 씨라면 진우처럼 이렇게 정면을 안 깨요. 또 살살살살 얘기를 잘 해나가면서 담배 싫지, 담배 싫은 거 알아, 나 조금 줄였다? 실제로 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적어도 승호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담배를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과 나를 안심시켜달라 하는 거를, 그 이중적인 메시지를 되게 잘 읽어나갈 것 같아요. 어쩌면 관계가 깨지는 건요, 누가 더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 말해야 사랑이라고 느끼고요,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멀어지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승호가 진우가 놓친 것도 마음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언어였지 않았을까요?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가끔 남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언어로 사람을 사랑하는지도 같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깊이 탐구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